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임준수 소방한국사 임준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수업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시죠. 자,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사 강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수험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사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한국사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사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시험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을 떠먹여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교육 전문가, 저와 함께 한번 소방공무원을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문제가 공개된 문제가 딱 두 차례 있습니다. 두 차례. 한 차례가 공개되었을 때는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패턴과 난이도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2년 두 차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국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다른 과목들과 함께, 다른 일반 공무원 시험과 함께, 혹은 경찰 공무원 시험 가르치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방 공무원 수업을 준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소방 시험에 적합한, 이 소방 시험만을 위한 한국사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2019년도에 기출되었었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기별로 어떤 시기가 많이 출제되었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선사시대에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두 문제, 중세에서 이 조선보다 고려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 세 문제, 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조선보다 고려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자세는 힘듭니다. 합격하기는. 그래서 골고루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근대 50%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 근현대사에서 마찬가지로 근대, 그리고 독립운동기, 이 현대사까지 1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이것이 네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주제예요. 주제. 어떤 주제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16문제가 정치사에서 출제가 되었었다. 자, 정치사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핵심 내용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사 기본 이론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나 저기 구석탱이에 한 5년 안에 한 번 나왔었던 문제였었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만점 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가 중심이었었다. 그러면 한국사 기본 이론에 충실하다. 그런 다음에 경제 한 문제, 문화 두 문제가 나왔었지만 사회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를 뼈대로 해서 사회, 경제, 문화사로 이렇게 조금씩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20문제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었던, 즉 변별을 할 수 있게 해줬었던 문제는 바로 인물사 문제였습니다. 이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무려 6문제가 나왔어요. 이 인물과 관련된 문제는 다 정치사 문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치사 중심이다. 그리고 인물사가 심화되어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의 특성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전 시기에 걸쳐서 시험 범위가 전 시기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선택과 집중 없어요.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선생님, 어떤 시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혹은 몇 가지 주제만 찝어주시면 안 되나요? 불합결의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전 시기를 학습을 합니다. 단 정치사 중심으로. 다른 경제, 사회사, 문화사를 뻗어나간다. 정치사가 중심이 된다. 그 다음 시험 형태는 항상 사료 제시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료 제시형. 모든 것들이 지금 사지선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예상 문제를 푸실 때도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문제를 딱 보면 5가지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어진 사료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플러스 보기 1, 2, 3, 4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 그 5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료 해석이 필요하다. 사료 해석. 이것도 지엽적인 거 혹은 유추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사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기본 사료가 등장하고요. 주요 사료가 등장합니다. 물론 주요 사료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전 시기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긴 넓어요. 그렇지만 안 나오는 거 이상한 문제들, 지엽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 시험 특징입니다.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료 해석이 필요하고 그럼 시기 파악, 순서 찾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특징적으로 유물사진 문제가 한 문제 등장했어요. 올해의 유물사진 문제. 그 다음에 이전 연도에는 골품제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하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원래 공무원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문제씩 꼭 등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요 유물 사진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됐습니까? 핵심 사료 학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시기와 내용의 문제고요. 그 다음 유물사진 표학습이 간략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문화재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기 파악하시면 돼요. 시기 파악. 자, 이게 요번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생뚱맞은 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석기 유물을 찾는 건데요. 이 비상물 토기가 답이었었는데 이건 청동방울이었었고 패스. 이것도 이제 비파형 동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 문제를 안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건 사실상. 청동기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세종 때 나왔었던 해시기 앙부일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답을 이걸로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요.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시기 헷갈리잖아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나와 있어요. 1번은 무조건 선사시대 문제고 20번은 무조건 현대사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하셔도 된다. 자, 어쨌거나 요 기본 유물 그림들은 우리가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기출되었었던 문제가 바로 이 골품제입니다. 골품제의 특성. 이 골품제의 특성인데 조금 심화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 단계 이벌찬이라는 직책과 그럼 육두품이 올라가 있었던 최대치였던 이 아찬이라는 이 관품 이름까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라는 사회 구조였었고 이 사회 구조로 운영됐었던 나라가 신라.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인다고 한다면 성골이 지금 없죠? 그리고 6두품, 5두품, 4두품만 나와 있고 1, 2, 3두품이 없습니다. 이건 통일 이후에 평민들이나 1, 2, 3두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소멸됐었던, 즉 이 골품제를 나타내는 표에서는 신라 통일 이후 상황을 물어보는 거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벌찬, 아찬 외울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시험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난이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나눴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핵심 내용. 이건 한국사 공부했다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단순 사실 확인 문제. 꼬지 않았어요. 함정이 없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 하입니다. 중은요. 심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심화 내용. 그리고 함정 문안이 선지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이나 고도의 유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 혹은 함정이 2개 이상 4개 중에 함정이 2개야. 이건 힘든 문제예요. 이것이 난이도 상입니다. 이번 공무원 시험, 이 소방 공무원 2차례 공개된 시험지에서는 이 난이도 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중 아니면 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왜?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엄청난 과목이 바로 이 한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내일 시험에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한국사입니다. 물론 오늘 공부한 게 100% 나올 수는 없죠. 20문제 뿐이니까요. 내가 공부한 게 헛됐다 노여워하지 마시고 푸는 거예요.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00문제, 2000문제 이 이상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점 받아야 되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한국사 너무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본 이론에 충실할 것이고요. 단 하나 변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변별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별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현대 인물 그리고 단체 이 인물과 단체에서 변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제가 인물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 나왔다 그랬었죠? 어떤 인물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저하고 이제 해설 강의 나중에 살펴보시고 요거는 누구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우상국 나오고 지증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라 지증왕 안 살펴볼 겁니까?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요거는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도 다루는 이름이에요. 왜? 독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사부가 512년 지증왕 때 우산국이라 함은 울릉도와 독도를 아울러서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복속시켰다. 그곳이 바로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업적은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고려 태조 안 보고 넘어갈 겁니까? 고려에서 문제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4분이 있어요. 고려 초기에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이 3분과 고려 말에 원간섭기 때 개혁정책 추구했었던 공민왕 이 4분을 살펴보시면 95% 문제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 4분을 안 보고 넘어갈 거냐고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기가 그냥 입이 아픕니다. 세종대왕 조선 전기에 좋았었던 거 어지간하면 세종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훈민정음 창제부터 시작을 해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 향약 집성방, 의방 유취 지금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글이 보급됐지만 유교윤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므로 그림으로 풀어서 냈었던 삼강행실도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했었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장영실도 이때 사람이고요. 그래서 4군 6진을 개척하고 현재의 국경선을 완성했던 시기가 세종 때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수 내용이라고 하면 조선 전기의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4분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 조선 후기에는 개혁정책을 추진했었던 영조와 정조 이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여지없이 등장했고요. 그럼 이거 공민왕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려 4분의 왕 중에 한 분이시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두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고요. 백남훈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라고 하는 이 강점기 독립운동기라고 제가 지칭을 했었는데 근대와 독립운동기를 아울러서 활동하셨었던 민족주의 사학자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자 이분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13번 요것이 요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바로 이상설 선생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이상설 선생에 대한 내용 해외 특사 이준 이상설 이렇게만 우리가 알아왔었죠. 단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 이상설 선생 답은 이 3번이었었는데요.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했었던 인물 요 내용까지. 그래서 제가 심화 주제로 다룰 부분은 근현대의 인물들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들 이런 분들은 조금 심화해서 살펴볼 겁니다. 만점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학습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사 과목은 만점 받아야 되는 전략 과목입니다. 물론 커트라인은 만점이 아니에요. 만점 안 받으면 떨어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과목은 만점을 맞게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좀 누수된 점수들을 여기서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점 받아야 되는 전략 과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올 핵심 내용 학습하시면 9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심화 주제들까지 포함해서 수업은 한 110%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더 근현대 인물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는 110%까지 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전시기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버릴 부분은 없어요. 골고루 들어갑니다. 버리실 거면은 문제 출제 빈도상 선사시대 버려야 되는데 그거 뭐 몇 시간 공부하면 되는 것을 버리겠습니까? 응? 정치서 중심으로 확장 학습을 한다. 아까 보셨죠? 그리고 왕들이나 인물들 중심. 핵심 사료로 학습하셔야 된다. 모든 문제, 20문제 다 이 사료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사료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물 사진 및 표가 한 문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들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표하고 혹은 유물 사진하고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지도하고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내용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염두에 두시고요. 결론적으로는 핵심 문제, 핵심 이론에, 기본 이론에 충실한다. 그리고 근현대 인물이나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실상. 자,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시점에 해당 시험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은 4월 달로 확정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반기 추가 시험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4월 달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오는 가장 빠른 시험에 응시하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 2020년 상반기 채용 대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런 커리큘럼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 강의, 한국사 강의와 같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난이도나 시험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집중된 한국사 강의를 들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2달 강의도 있고 3달 강의도 있고 뭐 이런데 너무 넓은 강의를 듣지 마세요. 회차를 늘려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요. 2달 코스로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됩니다. 시대사로 진행될 거고요. 시대사로 쭉 훑은 다음에 그다음 심화 이론은 주제사로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잡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막 경제 토지제도다라고 하면 조선시대 토지제도도 있을 것이고 고려시대도 있을 것이고 삼국시대도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훑고 시기별로 여기서는 주제별로 다시 한 번 더 훑어볼 겁니다. 군사제도는 각 시기별로 어떻게 되어 있었지 다시 한번 묶어서 이론이 2번 학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복습까지 하면은 3번, 4번씩 학습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요 동안에도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한 OX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12월, 1월 달 2달간에 거쳐서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될 거고요. 문제풀이. 그 다음 이제 시험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실시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클리닉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널 특강. 시험 앞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집약해서 한 번 더 이제 정리.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의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봤던 내용이 오늘 시험에 나온다? 그럼 당연히 맞추겠죠. 응? 근데 시험 전날에 모든 시기를 다 훑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달 과정을 통해서 시기를 2번 크게 한번 훑어본다. 이러한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험 전달에 한 달 안에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약점을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약점 부분 중심으로 3월 달에 채워나가시면 4월 달 상반기 채용고사에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합니다. 자,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흐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흐름 파악, 스토리텔링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임준수입니다. 임준수. 누가 지어줬는지 어떤 장명소에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의 삶과 그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부터 나오고 업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름, 지명, 그리고 단체는 외워야 되는 단체와 이해해야 되는 단체로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 물론 그 전에 이 사료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흐름을 쫙 이해한다, 시기 이해한다, 그 다음 사료 학습을 한다, 그 다음은 외워야 됩니다. 헷갈리는 시기, 헷갈리는 인물들 외워주시고, 지명이나 인물이나 단체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유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이 누군지 안향이거든요. 뭐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은. 그래서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 제가 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표. 왜 표를 활용하느냐?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게끔 내야 되겠죠, 문제를. 헷갈리게끔 내려면 헷갈리는 사건, 헷갈리는 인물들을 비교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보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그러면 보기 내용 중에는, 선지 내용 중에는 이모군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이 등장해 있다. 그러면 조미수호통상 조약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사건들, 맞닿아 있는 사건들은 표로 항상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흐름 파악한다, 사료 확인한다, 그 다음 표로 헷갈리는 것들 구분하고 사람, 지명, 단체를 외운다.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별학습 순서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굳이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맡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리는 대로, 짜드리는 대로, 스케줄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먼저 흐름 파악합니다. 필기노트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해당 우리 교재에 있는 사료 학습을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수업을 들으셨을 경우에. 그런 다음에 내용 학습을 합니다. 빈칸 채우기, 그리고 OX 문제 제가 드리는 거 시기별로 드릴 때마다, 수업 끝날 때마다 드리는 것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되나요? 소방 기출 문제 푸시고 유사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일반 공무원 문제 어려운 거 풀어 오셨다가 저한테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린 후에 한마디를 할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응?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죠. 여러분들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탁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단계를 거치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눠드리고 작성을 한번 해보는 표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자기를 잘 컨트롤 하셔야지 합격을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응? 여러분들의 일과를 딱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딱 나가는데, 야, 오늘 끝나고 치맥 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오늘 계획이 없는 일이라서 난 빠질게. 그들 사이에서는 욕을 먹을지언정 합격하는 건 그 양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오전, 오후 1, 2 야간으로 나누셔서, 물론 학원 수업 들으시는 시간은 고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한번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계획한 만큼 반드시 공부한다. 공부에 합격한다. 응?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들 시간 컨트롤 잘 하시고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완벽한 이 소방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이 교수님들과 함께 소방 한국사 만점은 제가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은 저희 학원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